어제도 좋은 댓글들 많이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인공 루피의 전투 진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루피가 원피스 스토리 내에서 전투적 성장 과정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싸움들을 뽑아보고 그 싸움 과정에서 루피가 얻었던 것은 무엇이며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가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낱낱이 파보겠습니다. 먼저 갓 NL전 살펴보겠습니다. 상당히 말이 많았던 전투죠. 이 싸움 자체가 넌센스였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상성이 맞아떨어질 수 있었을까? 루피와 전투전까지 NL의 강력함, 원피스 내에서 정말 최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기에 정말 충분했습니다. 그 누가 NL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라는 포스였습니다. 루피는 이 전투에서 악마의 열매의 능력을 아주 내추럴하게 보여줬습니다. 순수 열매 상성을 가지고 역카운터를 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NL의 모든 열매 속성 기술이 루피에게 통하지 않았으며 결국 NL은 루피에게 패배하였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었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루피의 기어 시리즈가 등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순수 자신의 열매 능력과 싸움 센스로 최강 신 NL을 꺾어버린 거죠. 그 다음 전투를 보겠습니다. 기어 세컨드가 처음 등장한 전투 블루노와의 싸움입니다. 애니에스 로비의 귀한 후 루피와 싸우게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여기에서 기어 세컨드를 공개하기 조금 빌런이 약했다고 판단이 되는 전투였습니다. 조금 더 극적이고 조금 더 강한 상대였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루피는 기어 세컨드를 꺼냈고 제트 바주카 한 방에 바로 실심패를 안겨주었습니다. 루피의 신기술은 기어 세컨드를 멋지게 데뷔시키고 싶어하는 오다 센세의 뜻이 어느 정도 보였던 싸움으로 기어 세컨드가 등장하며 그 다음은 기어 서드인가 그 다음에 기어 포스인가의 의문과 기대감을 동시에 주기에 충분했기에 뽑아보았습니다. 그 다음 전투는 로브루치입니다. 이 전투 일부 최고 하이라이트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 전투는 아직까지도 무승부라고 생각하는 팬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때부터 루피는 항상 메인 빌런들과의 아슬아슬한 싸움을 진행한 것 같습니다. 원피스 일부를 통틀어서 위에서 말했듯이 가장 치열하고 난타전이 돋보였던 6탄전을 보여주었고 루피 역시 이 전투에서 난타전 능력이 상당히 올라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용호상박이라는 말이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타격전이었고 정말 시원시원했습니다. 보는 내내 기어를 사용하지 않고 전투를 이어가던 루피는 도저히 로브루치를 따라갈 수가 없었고 승부가 나지 않을 것 같자 아니 오히려 밀리는 느낌이 들자 기어 세컨드로 올려서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이제서야 정면 승부가 겨우 성립이 되었습니다. 이제 따라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전히 하지만 루피는 버거웠습니다. 사실입니다. 정말 보는 내내 로브루치가 너무 괴물 같아서 이거 정말 이길 수가 있는 건가 NL과는 또 다른 느낌으로 경악했던 기억이 지금도 매우 생생합니다. 결국 루피가 고무고무 제트 총 난타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 전투가 일부 최고의 전투라고 뽑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결국은 루피가 승리한다의 공식이 이때부터 서서히 머릿속에 박히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로브루치가 지다니. 그 다음 중요 전투는 바로 겟코 모리아전을 뽑고 싶습니다. 이 전투부터 뭔가 루피가 원피스 세계관 내 강자들과 싸운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좀 작은 범위의 강자들이라고 봤다면 뭔가 이제 월드 클래스, 그러니까 원피스 내에서 전국구와 싸운다는 느낌이 강했다는 거죠. 뭔가 기존의 빌런들보다 격이 다른 상대로 느껴졌습니다. 이 전투가 중요했던 건 기어 2와 기어 3를 동시에 사용하며 기존 전투에서 보여줬던 내구력보다 더 한 단계 진화된 루피의 내구력을 보여줬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전투를 진행을 했어요 루피가. 그리고 나이트메어 상태의 모습에서의 전투까지 보여줬던 전투로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나이트메어 상태의 루피 보셨죠? 그리고 전멸 직전까지 갔던 자신의 동료들을 혼자 구해내는 선장의 모습까지 정말 루피가 보여줄 수 있는 완벽한 전투였습니다. 그 다음 전투는 바로 돈키호테 도플라밍고전입니다. 정말 저도 이 전투를 너무 좋아했고 많이 돌려봤던 것 같습니다. 기어4의 데뷔전이었고 어마어마한 작화가 돋보였던 전투입니다. 보는 내내 돈 좀 썼겠는데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벨에 쌓여있던 도플라밍고의 강함이 정말 디테일하게 보여줬던 전투입니다. 솔직히 이 전투는 완벽히 루피 혼자 싸웠다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기어4가 처음 등장하고 스토리상 매우 중요한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팬들은
루피 전투는 항상 동료들이 시간을 끌고 루피는 다시 재정비한다는 공식이 역시 머릿속에 또 박히기 시작합니다. 이 전투를 보신 분들은 다들 느끼셨겠지만 도플라밍고가 정말 무법자 포스를 보여주며 정말 강력하게 그려졌습니다. 그 강력했던 로우 역시 도플라밍고 앞에서는 평범한 해적처럼 느껴졌을 정도니 그때 당시 도플라밍고가 어떤 포스였는지 조금은 감이 오실 겁니다. 루피는 기어 세컨드와 무장색 경화를 사용하여 전투에 임하지만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루피는 정말 패배하기 전 상태까지 핀치 상태까지 몰리자 갑자기 자신의 팔을 물더니 팔이 검게에 물리기 시작합니다. 이빨로 무장색을 주입하나? 이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몸이 부풀고 머리가 풀리고 갑자기 몸이 커지더니 통통 튀는 모습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기어 포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어 포스가 등장을 했고 솔직히 개인적으로 디자인이 살짝 실망이었습니다. 뭔가 드래곤볼의 슈퍼 사이아인 4의 모방작 같은 느낌 좀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기어포 상태에서 루피는 도플라밍고를 상대로 전투적 우위를 점하며 전투를 이어갑니다. 확실히 세졌어요. 체감이 달랐습니다. 도플라밍고가 계속 맞는 모습만 연출되며 이대로 전투가 끝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도플라밍고는 끝까지 물고 늘어지며 전투를 이어갑니다. 맷집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나타난 사실 기어4 제한시간이 존재한다는 개념이 나옵니다. 뭐 드래곤볼의 베지트도 아니고 슈퍼사이언 3도 아니고 변신 시간이 존재해요. 스태미나가 그만큼 빨리 단다는 거죠. 그리고 후유증이 너무 심해서 일어나지도 못한다는 사실 역시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검투사들이 시간을 벌어주지 못했다면 루피는 그 자리에서 도플라밍고에게 죽었습니다. 다시 기어4를 발동한 루피는 마지막 기술 킹콩건으로 도플라밍고를 리타이어 시켜버립니다. 고무처럼 부풀린 팔에 무장색의 경화를 입히고 파워를 극대화하여 정말 그때 당시 장관이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 정도로 강해질 수 있구나 루피가. 그리고 뒤에 일족과 신의 천적이란 떡밥이 여기서 다시 나오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메인 전투였습니다. 꼭 다시 보시는 걸 전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전투는 빅맘 해적단 3장성 중 최강의 전투력을 가졌다고 평가받았던 샬롯 카타쿠리입니다. 이 전투 정말 말이 많았던 전투입니다. 루피가 기어4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발악을 다 했던 전투였고 솔직한 말로 루피가 어떻게 이겼는지 보면서도 믿기지가 않는 전투 1위로 많이 뽑히는 전투입니다. 루피와 상성에서 비슷하단 말이 많았고 패왕색의 패기에 떡의 물컹함까지 지금 시점에서 루피가 카타쿠리보다 강하다고는 생각합니다. 저는.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솔직히 루피가 카타쿠리보다 약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투에서 루피는 기어4 스네이크맨을 보여주며 카타쿠리의 견문색의 도전장을 내밀지만 카타쿠리의 집중력은 너무도 강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죠. 진심으로 피하면 난 평생 피할 수 있다. 5초 앞을 보는 남자의 견문색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엘리펀트 건부터 그리즐리 매그넘 등등 루피가 보여줄 수 있는 기어4에서의 퍼포먼스를 대부분의 기술을 다 카타쿠리에게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적중하지 못했고 어려운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루피가 마지막 기술 고무고무 킹코브라를 날리고 카타쿠리는 참철떡으로 대응합니다. 그 무적의 참철떡이 결국 루피에게 무너지며 루피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이 전투가 카이도전 전투 중 그러니까 이전 전투 중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을 제작하면서 루피의 기술들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루피가 정말 대단한 게 기어 시리즈를 제외하고도 일반 상태에서 상용할 수 있는 기술이 수십 가지가 넘었다는 겁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하나하나 기술에 응용하는 범위며 전투 최적화가 상대하는 상대들에게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역할을 했으며 시행착오들을 거쳐 상황에 가장 적합한 기술들을 사용하게 된 것 같습니다. 루피가 그냥 생각 없이 아무 기술에 남발하는 게 아니에요. 루피는 전투할 때 굉장히 침착하고 알맞는 판단만 한다는 게 소름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루피가 강해질수록 스토리 전개가 빨라진다고 봅니다. 고전하면 고전할수록 뭔가 스토리가 더 질질 끌리는 느낌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이전 전투들을 봤을 때 그래요. 이제 카이도와의 싸움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루피는 중요한 싸움 때마다 새로운 기술을 보여줬습니다. 이번에는 기어4의 최종 진화 형태, 즉 기어4 각성 또는 기다리고 기다렸던 기어5가 등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고 여러 커뮤니티에서 네타로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또 생사를 넘나들며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엎치락 뒤치락하며 극적인 전투를 보여줄 것인지 아니면 밀짚모자 대선단의 출연으로 이제까지의 전투와는 다른 양상에 조금은 수월한 승리를 쟁취할 것인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저의 의견은 기존의 루피 스타일인 생사를 넘나드는 전투를 카이도와의 전투에서도 역시 보여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기어4의 완성형보다 기어5의 등장을 간절하게 바라봅니다. 그래야 원피스 극구반 최종 빌런과 싸울 때 다듬어진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기어4가 완벽하게 안정적이다 할 수 없는 걸로 보아서 기어5가 등장한다면 기어5 역시 안정화 단계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